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남북한 두 개 국가론과 통일 포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임종석이 말한 평화로운 이국가 체제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평화로운 이국가 체제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적대적인 이국가 체제라 했는데 또다시 종북 좌파들이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반국가적인 행위, 즉 보안법 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미군 철수, 미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통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탕을 치더니 또다시 북한의 구호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임종석이 나선 것입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3조 영토조항 그리고 4조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런 헌법 위반으로 임종석을 구속해야 합니다. 광주는 내란이라는 주장에 구속으로 감옥에 넣거나 또는 위안부는 국가적인 강제라기보다 창녀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의한 강제 혹은 유혹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몇 년간을 재판을 받게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우파만 지키고 헌법 정도는 무시하는 공산자파는 헌법이고 법률을 아무리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임종석을 헌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임종석의 발언은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한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라는 말과 함께 튀어나온 일이 무엇입니까? 건국절 시비였습니다. 김정은이 이국가 체제론과 통일을 미루자라는 김정은의 선언이 있고 난 이후 공산 좌파들은 건국절과 국적 시비를 걸면서 이 속에는 북한을 옹호하는 종북 근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선과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분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북한의 이국가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였다는 것을 임종석의 선언으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 강의 목록을 보면 자유우파의 역사전쟁 혹은 국정문제에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론과 건국절 논란에서 팩트로서 자유우파에게 밀리자 이것을 시간을 끌어봐도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종북 좌파들이 갑작스레 새로운 담론으로 공개를 하고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분단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상해 임시정부가 유일한 임시정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상해 임시정부의 정당성이 일부 국민에게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김원봉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만으로도 6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9개가 임시정부를 자칭하는 단체로 존재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든 9개든 임시정부로 자칭한 단체가 복수로 존재했다는 것만은 다수설이고 정론입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상해 임시정부라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북쪽은 이르쿠츠크의 국민의회의 임시정부라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불법단체가 아니고 남한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나라고 우리는 북한 내에서 러시아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인정하기를 남한도 불법단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분단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미 분단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이었고 그때부터 저 북한의 정통성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이르쿠츠크에 있는 국민의회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하면은 그쪽도 그 임시정부로서의 그 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산자파들이 숨겨놓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장관을 하는 그 김문수 청문회에서부터 끈질기게 사상 검증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국정론과 건국절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우파가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남북한 단일 정부를 유엔의 성인하에 세우려고 했으나 북한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수복해야 할 영토로 헌법적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 개 국가론이나 분단의 논리가 깨지고 통일국가론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우파의 건국절의 논리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국적 시비와 건국절 시비로 김정은의 지령을 완수하려고 했는데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종북 좌파들의 논리가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자 앞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이 더 많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종북 좌파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김정은의 지령을 완수할 수 없으니까 전략상 서둘러서 기습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임종석이 총대를 메고 기습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논리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논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반일로서 공산좌파들이 북한의 지령을 지켜내면서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일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국적과 건국절 문제로 접근해 보았는데 팩트에서 밀리고 정서와 감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다시 민주화 투쟁이라는 대중 시위로 그들의 담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임종석이 총대를 메고 갑자기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국적 문제와 건국적 문제로서 국민들이 공산좌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팩트 문제로 접근한 자유우파들의 설득에 의해서 그동안 공산좌파들에게 많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가장 큰 다행스러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로 일제강점기에서 언젠가 독립은 될 것이다. 그러니 독립을 입으로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으면 나중에 독립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소영웅주의가 독립운동을 망쳤던 것처럼 통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당위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통일열사 혹은 통일운동가라는 영웅담에 미래를 싣고 나라를 혼란으로 이끄는 반국가적인 집단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론이 사라지니까 이런 집단행동은 잦아질 것이다. 이것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담론을 찾아서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겠지만 통일 소영웅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큰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통일 소영웅주의가 사회 바닥에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국가 세력인 것은 분명한데 명분을 통일운동이라고 덮어씌우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 큰 지적인 혹은 선택된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자기를 영웅시하는 그런 소영웅주의가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국가 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제 통일론이 아니고 평화론으로 또 사회를 혼란시킬 것이지만은 통일만큼 당위론이나 영웅주의적인 색채가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통일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누구나 외치는 것이고, 지금도 평화라는 것은 보편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친일과 반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일 세력은 통일을 반대하고 반일 세력은 통일을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공산좌파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들이 반일을 해온 사람이 통일을 주장해야 되는데 반일주의자들이 이제 통일을 반대하게 되었다는 지금 논리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통일운동하는 것을 영웅시하던 그러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공산좌파들 혹은 종북좌파들의 지금 변화에 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공산좌파들의 그런 변화에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 자유우파는 북한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여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종북좌파는 자연스럽게 힘이 약화되고 스스로의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종석의 지금 이국가론 혹은 통일 포기론은 1차적으로 평화론 이국가 체제라는 말이 모순된다. 북한 김정은은 적대적 이국가라고 말을 하면서 통일을 포기한다고 했다는 그것을 국민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껏 친일은
통일을 반대하고 반일은 통일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감정에 치우치면서 반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들의 선동에 얼마나 속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합니다. 이제껏 반일주의자들은 통일을 찬성한다고 해왔는데 갑자기 친일분자와 똑같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그 소영웅주의적인 역사의 영웅으로 남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무모한 행위들이 잦아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합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면 북한이 스스로 이국가 체제를 말했다는 것은 그 내심으로 적화 통일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조항에 규정해 놓기를 적화 통일론을 그 규정으로 조항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통합하고 단합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혹 응원의 메시지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